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우 속의 돛담배 마냥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공천 문제로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네, 탈당을 넘어 무소속 출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각 당의 공천 내용 상황,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공천 갈등 상황을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심사안을 보류시켰다고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맞서왔는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보류시킨 일부 공천 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고 오늘 밤 9시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 4명이 탈당한 가운데 안상수, 조혜진, 김태환, 강순규 의원은 김순규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고 주호영, 이재호 의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비롯해 여론조사 경선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관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네, 김승규 의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승규 의원이죠. 강승규 네. 전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내 이 친박과 비박계 간의 갈등이 막 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결국은 공천 심사안을 가결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처음부터 이제 예측돼 있던 상황이죠. 네. 국민공천제를 하겠다라는 김무성 대표. 어쨌든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능하면 이제 방지하려 했던 김무성 대표와 어쨌든 이른바 진박 인사들을 원내에 진입시키려 했던 친박과의 이 갈등 뭐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 이제 한 불과 후보 등록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그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친이계로 분류된 의원들, 이재호 의원이 뭐 대표적이죠. 이재호 의원 탈락하고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이였는데 이제 유승민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 수석부대표를 했어요. 조혜진 의원은 또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친유승민계 또 비박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탈락을 하면서 공천 기준이 뭐냐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탈락한 당사자들은 이 탈락에 대해서 명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도 서로 갈등이 불거지고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러 지금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이제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거취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스스로 좀 거취를 표명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포기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경선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뭐 유승민 의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래 이제 화요일 정도는 늦게라도 15일이죠. 15일날 이제 공천이 대량 이제 공천학살이라고 불리는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날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벌써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자진 사퇴하지 않겠죠.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공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이제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 지역에서 동구을이죠. 대구 동구을에서 이재만 전 동구구청장과 경선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을 이제 컷오프, 공천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예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결정이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최근 이제 어머님을 찾아가서 결정이 나오면은 한 이틀 쉬었다가 중대 결단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유승민 의원의 측근 의원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공천 배제된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결과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고 또 탈당을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박 그리고 친유승민계 탈락 의원들과
이른바 연대, 무소속 연대 같은 것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예전 친박연대처럼 이제 비박연대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저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친박연대는 당시 박근혜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고 지금은 비박연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구성하는 거라서 네. 그러려면 좀 구심점이라 구심점이 쳐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비박연대가 친박연대처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으나 지금 상당히 여러 갈래의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벌써 오늘 현역이 4명 탈당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비박연대가 어떤 하나의 가치 지향을 가지고 뭉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친박 인사로 분류됐던 이 진영 의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뭐 배제가 됐는데 글쎄요. 공천에서 예. 배제가 됐는데 야당에선 서로들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진영 의원에게. 네. 진영 의원은 김종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캠프에서 대선 때 행복추진위원장 할 때 진영 의원은 행복추진 부위원장을 했어요. 네, 원래 네. 친분이 좀 있는 두 거죠. 분이 이제 그 호흡을 맞췄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의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진영 의원도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생각이 좀 있는 걸로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네. 쪽으로 갈 공산이 커 보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또 용산 지역에는 아직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김종인 대표의 뜻이었다. 뭐 글쎄요 그렇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뭐 이런 상황을 다 알고서 했다라고 우리가 상정하기는 어렵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이제 공천 후폭풍이 거센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얘기 이어가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을 공천하는 등 모두 9곳에 대한 공천 확정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후폭풍 속에 탈당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은 25명,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당을 떠났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의락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컷오프 구제 방침에도 탈당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친노 좌장격인 육선의 이해찬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당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의 정략적인 그 판단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창당 46일 만인 오늘 의원 21명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의 공천 배제로 이 서울 그 마포을이죠. 그렇죠. 네, 거기가 맞벌입니다. 지금, 네. 거기에 이제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손 위원장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 공천이 배제가 되니까 뭐 무소속 출마를 해서라도 꼭 살아서 돌아오라.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적극 지지를 했었던 입장인데 결국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떤 배경입니까? 글쎄 어쨌든 뭐 정청래 의원의 그 컷오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네.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무소속 출마라도 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네. 아마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뭐 저기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전략 공천을 한 거죠. 근데 손혜원 위원장은 사실 좀 앞순위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배지를 다 있어가지고 이제 좀 편한 길을 버리고 지역구에 출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의미는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당한 그 관심이 되지 않느냐 이번 총선거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좀 커지고 있어서 반발하는 이제 의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현역 물갈이가 일단 새누리당의 일단 공천 양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그렇게 했던 것이 총선에서 위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개 총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뭐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유권자들은 어느 당이 더 개혁 공천에 가까운 공천을 하느냐를 굉장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기는 정당을 주로 지난번 19대 때도 그랬고 말이죠.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공천을 더 잘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개혁 공천이라는 것이 현역 의원 물갈이 지수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들의 교체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19대 국회가 일반적으로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말씀처럼 이 공천 배제, 현역 의원들의 탈락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거의 뭐 9% 네, 이상 30% 가까이 거의 30% 정도 네. 되죠. 30%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역대 선거도 항상 이렇게 물갈이 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현역 의원들은.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여러 지금 공천 논란은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의 물갈이 교체 지수는 야당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 거의 이제 공천이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초반에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공천을 썩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변화의 폭이 좀 좁은 게 아니냐 좁았다라는 이런 얘기였겠죠. 비판도 네. 있었죠. 야권 연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저 국민의당에서 한때 이제 야권 연대 얘기가 불이 붙는 듯 싶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정인 대표가 사실상 뭐 국민의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야권 연대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뭐 중진 의원들이죠. 정세균, 추미애 의원 등 6명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수도권 중심으로라도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선거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공약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정책이나 공약이 실종된 선거잖아요. 뭐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려 다야 구도에서 야당이 이기기가 어렵죠. 물론 지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여당도 이제 비박연대가 구성되면 여당도 분열하는 여권표도 분산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수도권이라는 데가 지난 19대의 경우도요. 5% 미만으로 승패가 갈린 곳이 31곳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표가 어느 쪽으로 결집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도권에 후보를 많이 낸다고 볼 때 비박연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야당으로서는 뭐 거의 필패라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에서. 워낙 근소한 차로 표가 갈리는데 이제 표가 나눠지니까. 그런 점에서 연대를 계속 촉구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당 차원의 연대는 사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 선거라는 게 워낙 가능성의 예술이고 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 연대 길은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은 이제 김한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제 연대를 촉구하는 하나의 명분 내지는 뭐 총매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본인이 기득권을 버린 거니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김한길 의원 스스로의 지역구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뭐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한길 의원은 연대를 촉구했던 측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식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